가장 기묘한 이야기 19, 18위 공개합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멕시코시티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는 후아레스 병원에 대한 괴담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아주 미스터리하게도 병원에서 이것을 본 사람은 다음날 건강이 갑자기 회복됐다고 하는데요. 좋은 거 아니야? 완전 좋은 건데? 그러니까 형 좀 많이 보고 와야겠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저 나라는 아무래도 카톨릭 국가니까 무슨 뭐 성모상이나 무슨 뭐 예수님이나 뭐 이런 걸. 십자가나. 예, 이게 뭐 환영처럼 보이는 그런 거 아니에요? 미스테리한 이곳의 정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호사예요? 뭐 환자예요? 아니요, 높이가 사람이 서 있을 높이가 아니잖아요. 되게 높은 거야. 흐릿하게 보이는 저 모습. 자, 소문에 의하면 이 사진 속 존재와 환자들 사이에서 아주 기묘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아니, 저 아까 주사 맞았는데 또 맞아야 돼요? 오늘 주사 안 맞으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간호사 복장의 여성이 환자들을 찾아와 주사를 놔주고 환자가 복용할 약까지 챙겨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원의 간호사 그 누구도 해당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거나 약을 준 사람은 없었던 거죠. 진짜? 그리고 사람들이 목격한 그녀의 인상착의가 일치했는데요. 1930년대 간호사 차림의 그녀의 주변에는 푸른 빛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걸을 때 발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르륵이구나, 스르륵. 괴담의 발생지인 멕시코 후아레스 병원에는 실력이 뛰어나고 환자들에게도 친절한 베테랑 간호사 율라리아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같은 병원의 의사인 남자친구 호아킨과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율라리아 몰래 다른 여성과 결혼한 남자친구 호아킨. 아이고. 뒤늦게 이 사실을 한 율라리아는 큰 충격에 휩싸였고요. 평소와는 달리 무기력증에 빠져 점차 환자를 돌보는 일에도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그녀가 돌보던 환자 중 한 명이 사망하자 율라리아는요. 다 나 때문이야. 내가 환자를 제대로 돌봤으면 그 환자가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죄책감에 휩싸여 괴로워하다가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아유, 안타깝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직원의 눈에도 목격된 정체불명의 간호사. 죽은 율라리아가 나타났어요. 정체불명의 간호사는 바로 사망한 율라리아였던 겁니다. 야, 그러니까 죽은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귀신이 돼서 환자들 아직도 치료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 귀신 중에는 직업 정신이 가장 투철한 귀신이네요. 가장 기묘한 이야기 19, 17위를 공개합니다. 동영상에 포착된 게티스버그의 유령. 2020년 9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남동부 게티스버그에서 포착된 동영상이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뭐야? 왜? 뭐 지나갔죠? 봐봐. 뒤에서 뭐가 와서 바퀴 쪽에 저 보시죠, 저기 순식간에 바퀴 지나가는 쪽에 거. 있다 가잖아. 어머머머. 뭐야? 2020년 9월 어느 밤 게티스버그를 지나던 그레그 웨링과 그의 삼촌. 저게 뭐야? 미스터리의 형체가 나타나자마자 웨링이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을 해서 이 기묘한 모습을 포착했던 건데요. 근데 헛것을 본 것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영상에 남았잖아요. 예, 또렷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해당 동영상이 공개되자 게티스버그 유령이 실체를 드러냈다. 혹시 그때 죽은 사람들은 아닐까? 이렇게 누리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뭔 일이 있긴 있었군요, 여기에. 남북전쟁 뭐 이런 건가? 사실 웨링과 삼촌이 유령을 본 게티스버그는요. 19세기 미국 남북전쟁 당시 최대의 격전지로 3일 동안 약 5만 명의 병사가 사망한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많은 이들이 희생된 곳인 만큼 미국 내에서도 가장 음산한 장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티스버그의 미스터리한 목격담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요. 어느 날 시청 직원 2명이 엘리베이터 1층 버튼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추지 않고 바로 통과해 지하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서 왜 이렇게 놀래? 자기가 제일 놀랐네. 아이씨.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서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건
전쟁 당시 병원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깜짝 놀란 두 사람은 정신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겨우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말 이곳은 포화 속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걸까요? 지금도 여전히 게티스버그 유령의 목격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묘한 이야기 19, 15위 공개합니다. 이야기 내놔. 내 얘기 내놔. 아유, 내 얘기 내놔. 꿈해볼까 또 무섭네요. 옛날에 그 귀신 드라마들이 다 조명이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부터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미스터리한 존재, 산모들이 두려워하는 귀신 꾼띨 아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산모가 출산할 때 비명을 지르면 꾼띨 아낙이 산모의 비명을 듣고 찾아와서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긴 손톱이 달린 창백한 두 팔이 쑥 방 안에 들어와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간다고 합니다. 씨, 너무 끔찍하다. 아니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복지를 해요. 아니 그리고 산모가 아프면 비명도 지를 수 있지.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 이 귀신도 안악이면 뭐 비슷한 아픔을 겪었을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아닙니까? 안악이라는 게 한국어가 아니지 않아요? 꾼띨 아낙. 할때 안악 아니야? 낙낙. 정말 두 분들이 저한테는 큰 공포세요. 저도 공포스러워요, 제 자신이. 과거 한 여성이 마을의 영주에게 겁탈을 당해 임신까지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부탁이에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갖다니 마을에 큰일이 날 거야. 그 전에 넌 죽어야 돼. 주민들이 임신한 그녀를 생매자. 어휴. 그녀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된 그녀는 자신을 죽인 마을의 모든 남자와 그 자손들까지 저주,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고요. 뱃속 아기를 낳지 못한 슬픔 때문인지 산모가 갓 출산한 아기를 훔쳐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꾼띨 아낙이라는 이름도 임신한 여자라는 뜻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아기와 산모는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사람한테. 마을 사람에 대한 분노는 정말 이해하지만 이게 엉뚱한 곳으로 향한 것 같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거는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꾼띨 아낙이 인도네시아에선 지금도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이게 웬일입니까? 어? 와, 오, 되게 무서운데? 갓난아기를 노리는 귀신 꾼띨 아낙. 한 맺힌 그녀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기묘한 이야기 19, 12위 공개합니다. 오, 나의 귀신님. 자, 먼저 성시경 씨가 2011년 9월에 발표한 7집 앨범 선공개곡 오, 나의 여신님 노래 먼저 들려드립니다. 어쨌든 들었어요? 안 들려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나? 뭐라 그러는데? 순식간이긴 해요. 그럼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상한 소리 안 들리셨습니까? 간주 부분이 2분 53초부터 3분 사이에 희미하지만 분명 한 여성이 그만 마셔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귀신마저 그만 마셔라 그런다고? 술을 많이 먹긴 해. 요즘 많이 줄였대요. 줄이긴 줄였는데 그래도 많아요. 아 근데 여성 목소리가 코러스는 있잖아요. 코러스 아니죠. 만약에 코러스가 안 들어가야 될 타이밍에 그렇게 들어갔으면 녹음 잘못한 거죠. 다시 근데 해야죠.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믹싱하다 보면 진짜 뭐 그럼. 수천 번 뭐 반복해서 듣잖아요. 근데 이걸 못 골라냈다고? 그런데 말이죠. 당시 성시경 씨 측에서는 녹음 당시는 여성의 목소리를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시경 씨도 모르는 정체불명 누군가의 목소리가 녹음된 겁니다. 가장 기묘한 이야기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부부. 이번에 소개할 기묘한 이야기는요. 동화 속 세상이 현실이 되는 곳,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유명 놀이공원에 얽힌 괴담입니다. 꿈과 환상의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안전벨트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애처럼 유치하게 이게 그렇게 타고 싶었어? 어릴 때 많이 타던 거라서 자기랑 꼭 같이 타고 싶었어. 못 말려. 자, 출발! 부부는 곧 자신들에게 닥칠 일은 상상도 못한 채 즐거운 마음으로 놀이기구에 탑승했는데요. 왼쪽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놀이기구는 다 끝났습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안전벨트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탈 때 있었는데. 아유, 이상하다. 출발할 때 분명히 놀이기구에 탑승했던 부부가 감쪽같이 사라진 상황. 어? 사고 난 거 아니야? 당황한 직원은 급하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여기 봐봐요. 분명히 탈 때 있었는데 내릴 때 사라졌어요. 없어. 없어. 뭐지? 그죠? 사고라도 난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포토존에 뭔가 찍히지 않았을까요? 놀란 직원들은 탑승 구간 중간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찍힌 사진들을 확인해 보는데요. 뭐야? 이게 다 뭐야? 포토존에서는 단 한 장의 사진만 찍히는데 이 부부가 찍힌 사진만 수백 장. 왜?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사진 속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왜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지? 다른 승객들은 없어요. 뭐야? 왜 갑자기? 아이. 뭐야? 갑자기 남편이 사라졌어요. 여기 남자밖에 없어요. 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게다가 이거 봐요. 지금도 사진이 계속 찍히고 있어요. 과연 그날 그곳에서 부부에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장 기묘한 이야기 19 10일 공개합니다. 아버지에게 걸려온 의문의 전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다는 괴담입니다. 어느 늦은 저녁, 남성 야마다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 와줄 수 있니? 아버지의 말에 깜짝 놀란 야마다는 급하게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뭐 당연히 내려가야죠. 걱정이 되니까요. 네. 야마다가 고향에 도착했을 땐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는데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잠깐 편의점에 들른 야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 카와다를 만났습니다. 야, 반갑다. 우리 5년 만에 보는 거지?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아니, 아버지가 M병원에 입원하셔서 급히 내려왔어. 뭐? N병원? 아니 그 병원 망해서 문 닫은 지가 언젠데. 지금은 완전 폐허야. 사태 파악을 위해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야마다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야마다니? 내가 지금 친구들 만나서 가라오케 와 있어. 내일 통화하자. 아니, 아까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전화한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야마다의 아버지는 야마다가 왜 전화했나 할 거예요. 전화한 적이 없는 거지, 이 지금. 시간에. 그러니까. 근데 그럼 전화한 사람 누구야? 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야마다는 아버지에게 이 소름 돋는 일에 대해 털어놨는데요. 그런데 병원은 뭐고 카와단의 편의점은 또 무슨 얘기야? 네? 아버지? 그 병원은 폐업한 지 오래고 카와다가 운영하던 편의점은 반년 전에 문 닫았어. 카와다와 가족들 모두 행방불명됐거든.
진짜가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분 그 친구도 사람이 아니라 귀신일 줄도 모른다는 거죠. 아 근데 진짜 끔찍한 게 진짜 폐허가 된 병원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예상 끔찍해요. 못하죠. 과연 그날 밤 야마다를 폐허가 된 병원으로 부른 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실종됐던 친구는 친구를 돕기 위해 나타난 훈령이었던 걸까요? 가장 기묘한 이야기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이번에는 한 연예인이 직접 겪은 생생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경험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개그맨 김현기 씨는 촬영차 일본 도쿄 인근의 한 시골 마을을 찾았는데요.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매년 사람이 빠져 죽는다는 일명 자살 우물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이름부터 자살 우물이 뭐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살 우물로 가는 길에 만난 주민들은 촬영팀을 보자 사색이 되었는데요. 거긴 절대 가면 안 돼. 예전에도 방송국에서 촬영했다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행방불명됐다고. 하지만 김현기 씨와 제작진은 일본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었고요. 깊은 산속을 걷고 또 걸어 문제의 자살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자살 우물은 겉으로 봤을 땐 보통 우물과 다를 바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우물 안을 불빛으로 비추어 보니 우물 안쪽에 벽에가 우물 안쪽 벽에 가득한 손톱 자국들. 손톱 자국이 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막 우물 촬영을 시작한 그때. 현기 씨, 그 우물 안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어때요? 네? 아니, 피디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 사다리 있으니까 한번 타고 들어가 봐요. 하지만 김현기 씨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극구 거부했고요. 와, 이거 무섭다. 결국 더 이상은 촬영 불가. 어. 그렇게 촬영팀은 철수를 하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 이건 너무 무섭다. 이건 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에게 닥친 더욱 소름 끼치고 기묘한 상황. 아, 피디님. 아, 근데 아까 우물 안에 들어가라고 한 건 너무했어요. 네? 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아, 제가 비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걸 시켜요? 분명히 다른 제작진들도 그 PD가 우물에 들어가라고 말한 거를 똑똑히 들었는데 말이죠. 뭐야? 목격자도 있어? 다른 사람들도 들었는데? 목격자가 있네. 홀렸네. 자, 그래서 제가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아하. 김현기 씨를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자, 김현기 씨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일본이에요. 아, 일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기억이 나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는 맨 처음에 PD가 무슨 장난치는 줄 알고, 그리고 저는 막 그랬던 게 소름 끼쳤던 게 도착하자마자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네. AD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입에서 거품을 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오씨. 진짜 귀신 있었나 봐. 물 물고 있었다고? 쓰러졌다고. 와, 제가 원래는 공포 영화 뭐 보는 거 즐겨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있고 나서요, 네. 공포 영화를 십몇 년 동안 끊었어요. 그 정도로. 기묘한 일을 겪으셨지만 네. 큰 사고 없었고 지금도 뭐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예,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크게 액땜하신 거예요. 예. 지금 멘트가 거의 뭐 끝내려는 멘트인데요. 예,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예, 그 저희가 토크쇼가 아니라. 예.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아, 근데 후일담을 들으니까 더 오싹한데? 네, 김현기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본인도 이제 에이 뭐 이랬던 분인데 이제 귀신은 있다 무조건 그러니까. 믿으시잖아요. 네. 너무 기묘한 일이었기 때문에.